앞부분에 어느 정도 대선 판에 구도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녹취를 들어봤는데요. 그 외에 또 뭐 조국 수사 관련해서 미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또 답변이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내용을 먼저 들어보죠.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네,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네,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정일함 대변인. 네, 지금 김건희 씨 얘기는 검찰을 너무 공격해서 수사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또 검찰의 어떤 입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그 전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그 김건희 씨의 어떤 기획력, 이번 그 녹취 공개에 둘러싼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습니다만 좀 뭔가 기획력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다. 예. 이게 전형적인 민주당 갈라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략적 면모가 보인다 그럴까? 자, 그동안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전반적인 행보라든지 메시지 또 캠프 구성 이런 일련의 영역에서 김건희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 않겠냐라고 하는 충분한 국민적 의심이 들 만한 사안이다. 그런 정도의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경진 단장은요. 네, 저는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그리고 본인이 상황을 과연 정확히 알고는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본인 의견인 거죠. 예, 본인이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 파악한 아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까 싶고요. 예. 아니 그때 조국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실은 서울대학교로 교수로 복직을 했었지 않습니까? 장관 지명이 좀 늦어지면서. 그리고 근데 서울대학교로 복직한 상태인데 모든 언론이나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다음번 곧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될 것이다. 박상기 장관 후임이 될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언론에서 이런저런 취재가 나오면서 이게 대단히 많은 기사들이 조국 이게 쉽게 말해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저도 검사 생활 한 15년 하다 나왔는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수사를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건 검찰도 일정 정도는 사실은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수사였고 또 수사도 이게 다 법관 압수수색 영장 받고 구속영장 발부 받고 이래서 처리했던 사건들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뭐 이 문제를 키웠다 유시민 같은 분이 키웠다 글쎄요 그거는 검찰 내부에 돌아가는 것들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냥 단순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어제 통화 내용 공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 짚어볼 텐데요.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들어보고 그 짚어보죠. 미투와 관련해서 또 질문도 오고 갔던데 미투 관련된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보석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래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예, 얼마나 편한 사이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오랫동안 뭐 통화를 주고 받았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보면 그 김경진 단장, 네.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침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이 물어보더니 그럼 뭐 오빠라고 하면 되겠네 뭐 그렇게 오빠 운운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계속 말을 놔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편하게 하고 또 뭐 저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혹시 김건희 씨랑 이렇게 만나봤어요? 저는 안 만나봤어요. 예. 어. 안 만나봤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삼자통에서 듣는 상황이나 이게 생각보다는 활발한 사람이고 생각보다는 밝은 사람이고 예. 생각보다는 부침성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되게 적극적인 어떤 업무 처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론이더라고요. 이 보니까. 미투 관련 발언은 사실 이제
거의 이런 걸 보면 사적인 통화에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어떤 논란이 된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얘기까지도 주고받고 그랬던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별 얘기가 다 저는 좀 약간은 이게 뭐 비판으로 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이면서도 좀 반여성적 시각이 그대로 그래요. 드러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소는 좀 우리가 저작거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아니 취재 기자하고 통화를 통해서 아무리 가깝다는 이미 이유만으로 취재 기자 아니에요. 보면. 그런가요? 뭐 이렇게 대선 후보 저작거리 배우자, 친구지 뭐. 네, 친구죠. 대선 네. 후보 배우자로서는 좀 인식 수준 자체가 대단히 좀 천박함을 맨 드러냈다라고 처음에는 비판할 수 서울에서 있다. 이명수 기자입니다고 전화했지만 그 다음에는 누님 나예요 이랬을 걸. 전화기 휴대폰 번호에도 보니까 건이 누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대단히 좀 역겨운 표현이긴 하던데. 자,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 들어볼 수는 없고 대선에 깊이 관여하는 인상 그리고 조국 수사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들 이거를 받아들이고 반응할까 궁금한데 김경진 단장은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계속해서 아마 국민들이 술자리에서 그냥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소재 정도로 쓰일 것 같은데 그렇게 큰 파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힘이 약간 빠지는 대목이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하여간 윤석열을 반대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 빠질 대목이 저도 고향이 광주다 보니까 이제 광주 쪽에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영부인이 무슨 술집 줄리했던 사람 또 유부남하고 동거했던 사람이 영부인 했으면 되겠냐 이런 식의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보면. 근데 이 어제 대화 듣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그냥 국민들 머릿속에서 싹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보면.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오히려 봐요. 이렇게 양쪽 정당의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이 미치는 영향은 파장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예. 결국 이제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특정 정당의 어떤 그 뭐랄까 귀속성이라는 게 약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제 이제 7시간 MBC 공개를 통한 이후에 오늘 아침부터요. 이제 언론들이 이제 기본으로 다시 또 검증에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MBC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추가로 밝혀지면서 검증에 들어갔을 때 어떤 파장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약간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자, 민주당의 대응 또는 국민의힘의 대응이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나타나는 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뭐 문제될 거 없다. 뭐 안도하는 모양새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김은혜 공보단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고 이병철 사건 그러니까 저기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걸 MBC가 뭐 어떻게 보면 기획한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요. 후보자 배우자 문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랄까 철저한 관리랄까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단히 실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 듣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은 보수다.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다. 이런 발언이 이제 미칠 영향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관련해서 본인이 오고 싶어 했다. 먹을 것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후보 향해서 좋은 이야기 별로 안 해주는데 입장 바꿔서 김종인 위원장이 속상한 얘기를 막 꺼낸다고 하면 그건 좀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할 수 있을 거예요. 편치가 않죠. 예. 편치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정기남 대변인께서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화 자체도 사실은 굳이 해서야 되는가.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몇 가지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는
지난번에 사실은 모셔올 때도 김재원 최고가 매일 포도주 한 병씩 사가지고 가서 이분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또 이게 김종인 위원장님 마음을 잘 녹여드려야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정치 그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결국은 뭐 제가 지금 뭐 국민의힘을 훈수들 입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김건희 씨의 인식과 행동은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국민은 어떻게 살필 것이며 국정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크리티컬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제 통화 내용 공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